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4년도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4년도 시험 대비 수업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이론 수업이죠. 이 이론 수업은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론 수업이 10주 과정입니다. 10주 과정인데요. 중간에 추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빨간 날이 끼어있고 하다 보면 뭐 한 주 더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9월부터 11월까지 그냥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론 수업이 마무리가 되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은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원래 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중간에 혹시 좀 빨간 날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냥 한 주 정도 더 밀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도 그냥 되도록이면 8주에 딱 끝내드리도록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0주 과정?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때에 올해에는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이 같이 인강으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끝나고 연습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문제 풀이 수업이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게 많이 느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문제 풀이와 연습문제 풀이가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당연히 기출문제는 출제된 사항, 그런 것들 다루는 것이고, 연습문제 풀이 수업 때 다루는 문제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비공개된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풀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단원별로, 또 비공개 시험에서 나왔던 거, 그런 걸 그냥 같이 동시에 풀어보면 아무래도 각 단원의 내용을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계획으로는 각 단원이 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기 한 1주 전쯤, 그때 단원별로 연습문제 풀이 인강이 같이 업로드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기출문제 연습문제 풀이 수업은요,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당연히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모의고사 수업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3월 달에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 본 후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은 한 6주 과정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된 후에는 지방직 시험 보고 2024년도 9급 시험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요,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문제에도 막 당황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좀 많이 적응이 돼서 좀 덜 당황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모의고사 문제는 좀 어렵게, 수준 있게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 문제 푸시는 것은 주로 시간 조절하는 연습까지도 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커리큘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커리큘럼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같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꼼꼼히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을 들으실 때 항상 되도록이면 당일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습을 당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고 분명히 수업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었지? 막 이런 게 많아진다고요. 그럼 공부하기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당일 복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당일 복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이론서를 보면요. 이론서가 이론편 1권, 이론편 2권, 그리고 3권은 기출문제가 있는 게 3권입니다. 교재가 1권, 2권, 3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3권이 전부 다 이론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1권, 2권만 이론서예요. 3권은 기출문제입니다. 예. 일단 이 이론서가 1권, 2권,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론서 내부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론서 같은 경우요. 내부 부분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론 텍스트가 쭉쭉 나와 있고요. 여기 날개 부분에는 기출문제가 작은 글씨로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빈 공간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기출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따로 답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날개에 붙어 있는 기출문제, 이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옆에 이론 부분을 보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만 쭉쭉쭉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보시고 이런 거가 출제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 위주로 어떤 내용 위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출제되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붙였고요. 그리고 그대로 연결시키시면 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기출문제의 정답, 이론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론서에서 이 이론 텍스트 부분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출된 내용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사항, 여러 번 출제된 사항들,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안 된 부분 중에도 기출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파란색이 너무 많아져. 그럼 너무 눈 아프고 이게 대체 이 페이지 나보고 다 보라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내용 중에서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걔네들 위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파란색 글씨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파란색 글씨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이랑 파란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기출된 내용들 같이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이랑 당연히 시험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파란색만 보시지 마세요. 다른 거 전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 다루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이론서 1권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파트부터 네 번째 파트 4까지 이론서 1권입니다. 그래서 이론편 1권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예요. 임업경영 일반부터 임업경영 관리까지가 이론편 1권이고요. 이론편 2권은 산림 측정부터 불호까지 다 이론편 2권에 붙어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파트 임업경영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냐면요.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임업경영의 생산 요소인 임지자본, 노동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과 관련한 거, 이게 또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경제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경제적 특성, 기술적 특성,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출제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이제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업경영 일반 부분을 보면은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 있죠? 이 부분은 이론 수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그때 같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년 발표되는 임업 현황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발표되는 임업 현황 내용이랑 같이 이 부분을 봐야 돼서 이론 수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다룰 거예요. 그 현황이 항상 좀 우리 이론 수업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거의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나중에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 다루는데 뭐 이런 거 육체산업화, 복합임업경영, 뭐 자원경영 이런 거랑 관련한 사안들은 뭐 정의 정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경영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두 번째 파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임업경영의 기본 요소 두 번째 파트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우리 교재 앞부분을 보면 제가 출제 빈도 분석표를 붙여놨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출제 빈도 1등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이번에 23년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 파트 2에서 20문제 중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내용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 수업 진행할 때 이 파트 2 부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 2 부분이요. 사실 내용 자체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실 수 있고 너무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어에 대한 것만 잘 넘기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트 2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우리는 임업경영 목적과 지도원칙이라고 하는 것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지도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경제원칙, 보속성 원칙, 복지원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임업경영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종류, 그런 거 구분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임업의 생산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생산기간, 여기에서 또 아주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용어들을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냐면 벌기령, 윤벌기, 회귀년, 갱신기, 갱정기 이런 단어들을 여기서 다루게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야 단어가 뭐 이래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론에서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영자로 끝나면 연령입니다. 나무를 벌채하는 시기, 그게 벌기예요. 그 벌기가 됐을 때의 나무의 연령이 벌기령인 거예요. 윤벌기, 기자로 끝나죠? 기자로 끝나는 거는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 그런데 벌기령은 연령 개념이고 윤벌기는 기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세부적인 사항이 이론 진행하면서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두 개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회귀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귀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귀년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려본다면 처음 벌채한 곳을 다시 벌채하러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회귀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귀년, 벌기령 이런 용어들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써있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론서를 보시면 제가 이 단어 옆에다가 제목에다가 괄호 열고 영어로 풀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영어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기, 갱년기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뤄볼게요. 지금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법정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정림, 이거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법으로 뭔가를 정한 살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법정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법정림의 특징,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다뤄보게 되고 계산도 좀 해보게 됩니다. 산림 생장과 관련한 부분은 연년 생장량, 평균 생장량, 그리고 총 생장량, 그런 생장량의 종류와 개념들, 특징들, 그런 것들을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산림수학 조절을 위한 이부구조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산림을 의미하는 법정림 외에도 목표림, 조절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학 조절과 관련한 부분, 여기에서 또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학 조절과 관련한 부분은요, 고전적 수학 조절 방법과 현대적 수학 조절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거절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고전적 수학 조절 방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우리가 같이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파트 2에서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는 계산은요, 엄청 어려운 계산이 있지는 않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하면 충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니까요.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파트 2 부분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 파트 2는 무조건 내가 다 암기로만 내가 다 해결해 버리겠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는요, 이 파트 3가 이제 최근 들어서 출제 비중 이제 2등이 된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보다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수업을 들을 때는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해를 잘 했으면 시험장에서 답 찾는 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단순 암기인 부분, 이런 부분은 이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쓱 읽어볼 땐 진짜 쉽고 편하게 넘어가. 그렇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단어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갑자기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순 암기, 여기가 좀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아예 미리미리 조금씩 좀 읽어봐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파트 3 부분은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빈칸넣기 프린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리 좀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진행하면서 물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런 거 당연히 집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 여기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 그리고 또 생산경제론, 산림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런 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 임업의 생산 경제론과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생산 함수와 관련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손익분기점 분석과 관련한 부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산 공식은 쉬워요. 어려울 거 없고요.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아, 그럼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회수기간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순현재 가치법, 회수기간법,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아, 이 사업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23년도 시험에서도 이런 경제성 분석 방법 잘 알고 있냐라는 문제가 또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얘도 이해를 해서 충분히 잘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업정책과 뭐 생산관리, 임도 막 이런 거와 관련한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업정책과 관련한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거 뭐 조금 뭐 몇 가지만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여기 생산관리 및 시장 육성, 임도 및 임업기술 형태, 여기는 좀 그냥 패스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 때 같이 안 다룰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읽어보셔도 되고, 난 시간 없어 그러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권 내용부터는 이제 산림 측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는데요. 근데 측정 단위와 관련한 것은 길이 단위, 면적 단위,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게 돼요. 그리고 나무 지름 측정하고 나무 높이 측정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측정 기구의 특성,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장량 측정, 제적 측정,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적과 관련한 이런 부분 있죠. 이러한 것들은 부피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피 계산하는 공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제적 측정과 관련해서 같이 좀 적용을 하게 될 그런 공식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장률 계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무조건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여러 번 계산을 함으로써 아예 잘 확실하게 계산 연습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5번째 파트 여기에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전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윗부분에 있는 이런 사항들보다 이 GIS와 관련한 부분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교재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 단어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이 내용이 잘 안 들어와서 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거 당연히 집어드릴 텐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들은요, 여러 번 읽어서 눈에 잘 익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파트 산림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림평가 파트, 여기 계산이 있어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파트 6의 계산 공식들을 보면 뭐야, 나보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계산을 하라 그러네 하고 굉장히 막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계산하는 그 교재에 있는 걸 보면 대충 뭐 예를 들어서 1.05에 40승 빼기 1분의 뭐 몇, 막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 보고서 1.05에 40승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1.05에 40승은 숫자 뭐를 적용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만 잘 만들면 단순히 숫자 뭐 1을 써라, 2를 써라, 3을 써라 알려주니까 그거 넣어서 곱하기
빼기, 뭐 나누기, 더하기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평가와 관련해서는 산림평가와 관련된 임업경영 요소, 임지자본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징 보는 거고, 임업에 있어서는 이율, 임업 이율의 특징들 이런 거 볼 거예요. 그리고 산림평가, 가치평가, 임지, 임업평가 여기에서 좀 전에 예시로 들었었던 그런 공식들이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냐면 비용가, 기망가, 매매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비용가, 기망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은 아직은 2023년도 9월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이 2023년도 9월이에요. 그런데 임지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임지평가, 임목평가 이거는 임지가 대상이면 임지평가고요. 임목이 대상이면 임목평가예요. 그래서 임지를 대상으로 비용가 계산하면 임지비용가, 임지를 대상으로 기망가 계산하면 임지기망가, 임목, 나무죠. 임목을 대상으로 비용가 계산하면 임목비용가, 임목을 대상으로 기망가 계산하면 임목기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임지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2023년도인데 내가 어떤 임지가 그 임지에서 나무를 길러가지고 나중에 2053년도에 약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2053년도 이때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53년도에 1,000만 원 이거를 지금 시점 기준의 돈으로 환산을 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이게 기망가 계산이에요. 기망가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앞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값을 지금 시점 기준의 돈으로 환산해보자. 이게 기망가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지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돌려보는 거. 그러면 비용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임지를 옛날에 2000년도에 구입을 했고 중간에 임지 개량하느라고 돈을 들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임지 구입하고 이 임지 개량하느라고 들인 돈이죠. 그거를 또 지금 시점 돈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들인 돈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비용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망가는 내가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 비용가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거 계산하는 거. 그런데 옛날에 들인 돈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비용가. 앞으로 얻을 거를 지금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망가.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이 23년도 기준의 돈을 우리는 현재가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현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23년도랑 2053년도랑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3년도랑 2053년도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시기가 더 미래고 어떤 시기가 더 전이냐, 어떤 시기가 후고 어떤 시기가 전이냐를 보자고요. 2023년도랑 2053년도 두 개를 보면 23년도가 전이고 53년도가 후죠? 그죠? 그래서 53년도에 얻을 걸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 기준의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 이거는 전가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망가 계산은 전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가라고 하는 건 어때요? 비용가 같은 경우는 2000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두 개 비교해보면 어떤 시기가 전이고 어떤 시기가 후예요. 2000년도가 전이고 2023년도 지금이 후잖아요. 그래서 비용가 계산은요, 지금 시점이 후니까 비용가 계산은 우리가 후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현재가는 무조건 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계산하는 현재 시점의 가격이 후가 계산인지 전가 계산인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비용가, 기만가 얘네들이 어떤 걸 계산을 하는 건지 얘네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 텍스트로도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비용가는 호가 계산이고 기만가는 전가 계산이라는 거 요거 가지고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현재가는 무조건 전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거 구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기출문제 여러 개 풀 수 있어요. 요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뤄볼 거고 계산도 진짜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와 관련한 사항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기준의 산림의 공익 가치를 제가 교재에다가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가치 어떤 기능이 1등인지 2등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론 수업 하면서 당연히 교재에 있지만 같이 볼 거고 그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7번째 파트는요, 이거 사실 다 암기예요. 그런데 다 암기인데, 이거는 뭐 이해고 뭐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각국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협약을 맺었대요. 언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대요.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는 그냥 미리미리 조금씩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3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빈칸 넣기 프린트를 만들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런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콕콕 집어 드릴 것입니다. 내용은 안 어려워요. 내용 안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되게 부담스럽지만 막상 하고 보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8번째 파트,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들, 출제가 된 것들, 될 만한 것들, 그런 거는 당연히 집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냥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부록에는 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법률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법률 문제들 중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사항들, 그런 내용은 제가 부록에 있는 법률 부분에 파란 색깔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률 부분에서 중요한 거를 미리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록에서 파란 색깔로 표시된 내용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다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비전공자도 합격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비전공자분들 합격 가능하십니다. 비전공자냐 전공자냐 그게 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냐가 합격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공자분들 당연히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비전공자분들보다 유리한 부분 당연히 있죠. 용어도 많이 받고 뭐 자격증까지 따고 있다면 내용 자체가 생소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전공자 분들 중에 이제 이거는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전공자분들 중에서 나는 전공했어, 나는 기사 자격증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처음 공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합격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전공자, 비전공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거고 전공자도 열심히 안 하면 합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면 가능한 직렬이에요.
그리고 정말 또 전공자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공자분들 중에서 좀 자만심 가지는 분들 계세요.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개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전공했다고 해서 진짜 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사 공부하고, 이 공무원 시험 공부는 달라요. 기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무원 공부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고 기사 공부할 때도 진짜 열심히 하셨고 그런 분들이면 당연히 이제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난 그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설렁설렁 막 이러면 진짜 안 좋은 결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받는 거 열심히 많이 난 정말 전공 열심히 봤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전공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질문을 제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냐면 기출문제를 진짜 열심히 여러 번 보셨어. 그런데 기출문제 진짜 열심히 여러 번 보시다 보니까 문제랑 답을 외워버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공부할 때 문제랑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사시험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문제랑 다 외우면 돼.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출제된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내 거로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바탕, 밑바탕을 탄탄하게, 기초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진짜 기출문제 너무 여러 번 봤어. 그런데 기출문제만 여러 번 보고 다른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 이래버리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데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문제랑 답만 외워버렸어. 이러면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릴게요. 기초 탄탄해야 문제가 좀 변형이 된다거나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다거나 했을 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좀 강조 좀 드릴게요. 이론적인 부분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산점 관련한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따실 수 있으시죠? 산림기사 이런 거 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5점 가산점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국사, 조리, 인력, 경영 5과목 합해서 평균 80점이 나왔대요. 그런데 나는 기사 자격증이 있어. 그렇다면 내 점수는 평균 80점 플러스 5점 이렇게 해서 평균 85점으로 점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사 자격증이 없어. 그런데 나랑 같이 시험 본 친구는 기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둘 다 똑같이 평균 80점 맞아서도 내 친구는 85점이고 나는 80점이에요. 5점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자격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기사 자격증을 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전공 여부가 기사 자격증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요.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면 3점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80점을 맞았다라고 봤을 때 내 점수는 3점이 플러스가 되어서 평균 83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산점 준비하시면 좋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물론 나는 가산점 없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으로 내가 다 이겨버리겠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그 사람 심리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정말 가산점 없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는다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사 자격증을 딸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좀 OT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임업경영 공부하면서 앞으로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짜증나는 날도 있을 거고요. 공부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날도 있으실 텐데요. 예, 어떤 공부를 해도 그런 생각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되고요. 아, 공부 재밌어. 남들도 다 했으니까 나도 어려워 보이는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올해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난 어리니까 2, 3년 잡아. 이래버리면 진짜 늘어져요. 무조건 이번에 끝낼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난 진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이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